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확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률의 정의입니다. 확률은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엄청나게 새롭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확률의 용어를 묻는다기보다 확률의 용어를 그냥 읽으면서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행 한번 볼게요. 시행은요, 뭐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동전을 던지는 시행, 길을 찾아가는 시행.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이나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의미합니다. 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보통은 대문자 S를 써서 나타내기도 해요. 표본 공간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였다. 그랬을 때 전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요. 뭐냐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요렇게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를 나중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원소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하는 게 그러니까 사건과 집합은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요거 한번 보세요. 밑에 요 스티커 밑에 주의해가지고 요거 하나 적을게요. 사건과 집합은요, 다릅니다. 집합은 기호는 같습니다. 기호는 같지만 우리 보통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A라고 하자. 그러면 A는 2, 4, 6,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집합의 기호를 따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 이상하죠? 이거 뭐지? 아씨, 이거 뭐야? 그러나 사건과 집합은 다릅니다. 선생님, 왜 사건과 집합은 다른가요? 사건은요, 예를 들어서 집합은요, 빈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빈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1의 원소가 4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요. 맞죠? 그런데 사건은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3번 나온다. 뭐 이런 것처럼 빈도를 고려합니다. 빈도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생각한다고요. A의 사건이 뭐 4번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3번 일어나고 C라는 사건이 1번 일어났다. 이렇다면 A 4번, B 3번, C 1번 빈도를 우리는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합은요. 빈도는 고려하지 않아요. 겹쳐서 원소 쓰지 않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 볼게요. 서로 배반했다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교집합이 있을 때에는 배반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서로 소인 경우요. 사건 A와 사건 B에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사건 A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사건 B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A와 B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면서 동시에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사건은요, 여집합과 같다, 여집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A의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 적을게요. 여사건은요,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서로 배반 사건 사이다.
여사건은 배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A와 A의 여사건은 배반입니다. 배반 사건. 그러나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배반이라도 여사건인 건 여사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라고 했을 때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A와 B는 여사건이다.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A와 B는 여사건이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A와 B가 여사건이면 그러면 A와 B는 배반 사건 관계다. 이거는 참이라고요. A와 B가 여사건이면 여사건 관계이면 그러면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하지만 A와 B가 배반이면 A와 B는 여사건이다. 이거는 거짓. 여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선생님,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요거 집합의 기호를 그러니까 집합의 기호를 따와서 표현한다는 건 벤다이어그램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네요. 맞아요. 벤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사용했던 그 기호를 그대로 따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스티커 한번 붙여볼게요. 수학적 확률 한번 볼게요. 보통 있잖아요. 뭐 시행이다, 뭐 어떤 뭐 동전을 던진다, 아니면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주사위가 정육면체잖아요. 그런데 이 보통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 수치로 정확하게 구하는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는요, 정육면체가 사람이 만든 정육면체가 아닌 아주 이상적인 정육면체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면이 나올 가능성이 다 같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정육면체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떤 면이 더 나오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확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정육면체를 던졌을 때 각각의 면이 나올 가능성이 같다. 각각의 근원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전을 던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우리 어떤 동전은 앞면이 자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동전은 뒷면이 자주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동전이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을 타면서 어느 부분은 많이 마모가 되었고 어느 부분은 뭐 마모가 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수학에서 이야기할 때 동전을 던진다라는 단어를 말하는 그 순간, 그 문장을 말하는 그 순간 앞면이 나올 가능성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같답니다. 어떤 시행에 스티커 볼게요. 어떤 시행에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대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면이 나올 가능성과 2가 적힌 면이 나올 가능성, 얘네들이 가능성이 다 같다는 소리예요. 주사위를 던질 때요. 동전을 던질 때도요. 앞면이 나올 가능성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다 같다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인 거는요.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확률과 관계가 있는데,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때, 또 확률을 가지고 온다는 게 약간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뭐 그냥 완벽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수학적인 확률은 경우의 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밑에 요거 한번 써볼게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입니다. 주사위 던지는 시행이 있다고 해봅시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일 때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 S는 전체 경우의 수예요. 1, 2, 3, 4, 5, 6.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표본 공간의 수는 전체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근원사건이라고 한다고요. 각각의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모두 다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합과 시행 사건이 같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짝수의 눈입니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요,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4, 6이지요. 이랬을 때, 그러면 NS,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6개고요. NA,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렇다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요, 기호로 PA로 표현한대요. 이 P가 선생님 어디서 나왔어요? 뭐냐면요. probability. 하하. 이거 맞나요? 모르겠어요. 뭐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요 앞 글자 probability를 따가지고 P를 사용하고요. 가능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바라는 사건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사건의 개수로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보세요. 집합 A는요, 집합 S의 부분집합입니다. 따라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요,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겠지요. 뭐 예를 들어서 택도 없는 사건 있잖아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뭐 7 이상의 눈이 나온다. 그건 택도 없는 사건 아닙니까? 원소의 개수 충분히 연계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선생님 확률은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내가 바라는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개수로 그 확률을 구한다면 그럼 여기에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면 되겠네요. 0은 NS로 나누어도 내나 0이니까요. NS분의 NA이고 NS를 NS로 나누니까 1이지요. NS는 뭐냐면 표본 공간의 개수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요. 아,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여기에 있지요. 스티커 나중에 붙일게요. 그 다음에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P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1, 2, 3, 4, 5, 6이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맞죠? 그런 경우에는 확률이 1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바라는 사건이 전체 표본 공간에 있는 그 사건 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확률이 1이라고요. 하지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아까 말했잖아요. 택도 없는 사건,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런 경우에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런 공집합 사건에 대해서는 확률이 0이라는 거. 이게 이제 수학적인 확률인데요. 가끔 가다가요, 여러분, 통계적인 확률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이제 수학적으로 머릿속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왜냐면 머릿속에서 던질 때에는 1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 2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도 무조건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2의 눈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무조건 6분의 1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딱딱딱 잘라서 1의 눈이 무조건 6번 던졌을 때 한 번 나오고 2의 눈도 한 번 나오고 3의 눈도 한 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6번을 던지면 1의 눈이 3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통계적인 확률은 이거예요. 주사위를 6번 던지는 시행, 60번 던지는 시행, 600번 던지는 시행, 6000번 던지는 시행. 시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1의 눈은요, 1000번에 가깝게 나온다.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통계적인 확률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을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랬을 때 사건 A가 Rn번 일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번 반복했을 때 사건 A는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상대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n번 반복했을 때 요 Rn으로 우리가 상대도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없이 크게 된대.
그러니까 시행을 한없이 크게 한대. 6번, 60번, 600번, 6,000번, 6만 번. 시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6만 번 분의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점점 10,000번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일정한가 p에 가까워지면 이 p를 뭐라 한다? 통계적인 확률이라 하고 이 아이는 점점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워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통계적인 확률을 문제로 어떻게 나타내요? 뭐 인원수로 나올 거예요. 뭐 실험을 했는데 뭐 실험을 6,000번 했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6,000번 했는데 1의 눈이 예를 들어서 998번 나왔어. 그랬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야? 6,000분의 998.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숫자로 쓰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즘은 통계적인 확률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등장할 때 선생님이 다루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 스티커 아래쪽에요. 확률의 기본 성질 요거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네요.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부터 우리 차례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볼게요.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 주머니가 있대요. 아, 요 주머니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가 있답니다. 미안해요. 파란 공 2개예요. 짱. 2개. 2개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빨간 공 3개가 같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빨간 공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다른 빨간 공 3개, 서로 다른 파란 공 2개. 여기에서 몇 개를 꺼낸대요? 2개를 꺼낼 때 이렇게 딱 빗금 칠게요. 이 앞에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 안에 들어갈 근원 사건 하나하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일이 우리가 구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총 5개의 공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예요. 동시에 꺼낸다 그랬으니까 겹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 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 보통 5C는 계산하면 1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이제 뒤에 등장해요. 빨간 공 1개, 파란 공 1개가 나올 확률. 내가 바라는 사건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사건은요. 빨간 공 1개, 파란 공 1개 나오는 사건입니다. 빨간 공 3개 중에 하나, 파란 공 2개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동시에 뽑으니까 곱하기로 연결해야 되겠죠.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6개의 경우의 수가 있고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0분의 6이랍니다. 약분해도 돼? 뭐 귀찮으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3명의 남학생과 2명의 여학생이 일렬로 줄을 설 때 빗금 딱 치세요. 이때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요. 5명이 일렬로 대열되는 경우입니다. 5팩토리얼. 그럴 때, 자, 이제 뒤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와요. 뭐예요? 2명의 여학생이 양 끝에. 선생님, 2명의 여학생을 여학생 1, 여학생 2 또는 여학생 1, 여학생 2 이렇게 양 끝에 세우는 거요.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누가 세워야 돼요? 남자 3명을 세웁니다. 3팩토리얼. 이거는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내가 바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따라서 내가 바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피해라고 할게요. 어떻게 해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바라는 사건 2팩토리얼, 3팩토리얼. 따라서 5, 4, 3일, 3일 약분하고 2일. 이거 짝짝 약분하면 엄마 허이고야 이거 약분하면 뭐라고요? 10분의 1이라고요. 됐죠? 예제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예제 3번이 아니라 문제 1번이네요. 다음 스티커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3, 4, 5, 6, 7, 11, 12. 숫자가 왜 이럴까 제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7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을 택할 때 다음 세 사건 ABC 중에서 배반 구하여라. 교집합이 뭐인 거? 공집합인 거. 6의 양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은요. 제가 처음에 1, 2, 3, 6 다 썼거든요. 근데 이 집합은요. 뭐예요? 카드가 3, 4, 5, 6, 7, 11, 12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본 공간 안에 1, 2는 없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6의 양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은요. 1, 2, 3, 6이 아니라요. 뭐예요? 3, 6이에요. 그죠?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4, 1, 4, 4, 8, 4, 3, 12, 땡땡땡 이게 아니라요. 4랑요. 10이에요. 지금 표본 공간을 다 잘 봐야 돼요, 지금. 소수가 나오는 사건은요. 3, 5, 7, 11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서로 배반 사건을 구하라. 서로 교집합이 없는 거 찾으란 말이에요. 요거 두 개 교집합 없잖아요. 따라서 A와 B 또 있어요. A랑 C는 요 3, 3이 겹쳐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네요. B, C 4랑 12 없잖아요. 그죠? B와 C 요거 두 개는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여기도 이제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때에서 딱 그으세요. 때 요래 놓고 자 볼게요. 1,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하여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전체 경우의 수는 5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이럴 때 자, 이제 내가 말하는 사건 볼게요. 홀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내가 바라는 사건 A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홀수.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5자리를 만드는데 홀수가 되려면 마지막 수가 1 또는 3 또는 5, 세 가지가 나오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번씩 사용해서 5자리 만드니까 앞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나머지 숫자 4개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내가 바라는 사건의 확률은요. 5 팩토리얼 분의 3 곱하기 4 팩토리얼입니다. 이 3이 뭔지 생각해요. 1의 자리에 나오는 1, 3, 5 세 개 중에 한 가지 오는 사건이에요. 알았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5분의 3이죠. 맞죠?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이게 이제 통계적인 확률인데요. 이래요. 둥글고 노란색 완두콩, 주름지고 녹색이 완두콩, 오마이갓 생물이야. 저희가 하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잡종 2세의 완두콩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고를 때 보세요. 주름지고 노란색인 완두콩일 것이 확률을 구해라. 그럼 전체 합계 480개 중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노란색. 이거 88. 이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러면 8로 약분할까요? 11. 8, 6, 48. 60분의 11입니다. 뭐 그렇대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이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1부터 9까지 9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경우의 수 보세요. 3장을 동시에 뽑을 때 짝 자르세요. 여기서 뭐를 뽑는다고요? 3장을 동시에 뽑는다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요. 뭐예요? 9장 중에 3장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런데 카드에 적힌 수가 무엇이 돼야 된대요? 홀수. 내가 바라는 사건 A는 무엇이? 홀수. 그러니까 1, 3, 5, 7, 9에서 3장 뽑는 경우. 아하. 뭡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에서 몇 개? 3개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요. 내가 바라는 확률은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바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거 이렇게요. 9C3 먼저 9, 8, 7, 3, 2, 1. 이거 5, 4, 3, 3, 2, 1. 그래갖고 3, 2, 1, 3, 2, 1 이쪽 짝짝 약분되고 남는 거 9, 8, 7분의 5, 4,
3.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어머, 어떡해. 나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해. 4랑 8이랑 약분하고 3이랑 거랑 약분하면 3, 2, 6, 6, 7, 42분의 5. 나 이런 거 계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난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가 제일 무서워. 제일 싫어. 주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아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요, 함수의 개수네요. 전체 경우에 다 쓸게요. 전체 경우의 수 땡땡 함수의 개수. 엥? 전체 경우의 수 땡땡 함수의 개수. 선생님,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왜 못 구해요, 여러분? 일일이 하면 돼요. 괜찮아요. ABC에서 Y 1357로 보내줍니다. 함수를 만들려면 화살표 보내줘야 돼요. 얘가 보낼 수 있는 화살표 몇 개? 4개. 얘도 몇 개? 4개. 얘도 몇 개? 4개. 겹치는데 또 가도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체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저 64라고 안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함수가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1대1 함수. 오 마이 갓. 참고 요거 뭐 마지막에 적으세요. 필기. 1대1 함수는요. 쌤, 저 1대1 함수 1대1 하나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나올 때마다 새로 정리하면 돼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역의 원소 서로 다른 거 두 개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함수값도 어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화살표 받은 애 또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쌤, 그럼 있잖아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x에서 y로 이제 요 화살표 보낼 겁니다. ABC에서 1, 2, 3, 4로 보낼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A가 보낼 수 있는 건 4개예요. 자, 이제 화살표 이렇게 갖다 칠게요. B는요, 2를 제외한 나머지 1, 3, 4 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B가 보낼 수 있는 건 3개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갖다 칠게요. C는요, 그러면 2, 4를 제외한 나머지 1, 3 중에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보낼 수 있는 거 2개라고요. 1대1 함수의 개수는요. 1대1 함수는요. 몇 개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따라서 내가 말하는 사건의 확률은 4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 4, 4 약분, 2, 4 약분. 그래서 4, 2, 8분의 3이요. 하여튼 저는 분수도 싫고 곱하기도 싫고 나누기도 싫고 다 싫어요. 그래서 제가 확률과 통계가 정말 재밌는데 싫어요. 자, 문제 6번 볼게요. 라면과 떡볶이를 포함한 8가지 음식. 그러면 라면, 떡볶이 말고 6개가 더 있단 소리네. 그 다음에 손님이 원하는 음식 택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있다. 뭐 그런 게 있대. 근데 어느 손님이, 자, 4가지의 음식을 동시에 택할 때, 아하, 이게 그거구나. 문제 6번. 여기 있어요. 라면, 떡볶이 플러스 6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몇 개 뽑는데요? 4개. 그랬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84지요. 8개 중에서 4개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내가 말하는 사건 뒤에 나옵니다. 라면과 떡볶이가 포함되어야 된대. 얘들아, 그러면 라면, 떡볶이 포함했으면 나머지 몇 개 더 뽑으면 돼요? 2개 더 뽑으면 되죠. 그럼 라면 뽑고 떡볶이 뽑았어. 그럼 남는 건 몇 개 남아요? 6개 남아요. 내가 바라는 사건은요, A라고 치면은요, 6개 중에 몇 개 뽑는 사건이에요?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사건이에요. 맞죠? 6개 중에서 2개를 더 뽑자. 62구나. 그러면 자, 이제 요거 84. 어, 8, 7, 6, 5, 4, 3, 2, 1 계산합시다. 4, 2, 8, 3, 2, 6. 그래서 5, 20, 70. 제가 있잖아요. 원래 저는 이런 거 계산을 잘 안 해놓거든요. 그 다음에 62는요. 6, 5, 2, 1 나눠줍니다. 15. 따라서 내가 바라는 확률은 70분의 15. 5, 35, 5일은 5, 5, 4, 20, 14분의 3인가요? 내가 나 이거 약분 너무 싫다. 진짜 숫자도 커지 같고.
하여튼 그래도 한번 해봐요. 자, 요렇다는 거. 요게 이제 문제 6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지금 문제 쉬운 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 8번까지는. 청이롱 내송이, 장미 내송이. 지금 다 똑같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천이롱 내송이, 장미 내송이. 임의로 뭘 꺼낼 때? 내송이를 동시에 꺼낼 때, 아하, 여기에서 내송이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이구나. 8시사. 요 70이네. 위에서 계산해놨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대? 천일홍이 장미보다 어째야 된대? 많아야 된대. 자, 이제 4개를 꺼내. 여기서부터 이제 케이스 분류가 나옵니다. 전체 경우의 수 70개 중에서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아야 돼. 쌤, 그러면 있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요. 천일홍 4개 뽑으면 돼요. 장미 안 뽑으면 되잖아요. 두 번째 케이스. 천일홍 3개 하고 장미 1개 뽑으면 돼요. 세 번째 케이스 있어요, 선생님. 천일홍 2개 하고 장미 어쨌든 4송이 뽑아야 되니까 천일홍 제일 많은 거에서 하나하나 줄여 나가는 거예요. 쌤, 근데 있잖아요. 천일홍이 천일홍이 2개고 장미가 2개면 이거 천일홍이 더 많은 경우 아닌데요. 이거 제끼는데요. 아하, 요거 2개구나. 그러면 천일홍을 4송이 뽑습니다. 근데 천일홍이 4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사시사. 그 다음에 천일홍 3송이 뽑습니다. 사시삼. 동시에 곱하기로 연결할게요. 장미 4개 중에서 1송이 뽑습니다. 따라서 사시삼도 4, 사시1도 4지요. 요거 16개. 아하, 그러면 내가 말하는 사건은 전체 경우의 수 70개 분의 여기 전체 경우의 수 70개였잖아요. 내가 말하는 사건 사시사 1이었거든요. 17. 정말 숫자 거지 같죠? 어떻게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있냐? 정말 놀랍다. 자, 그 다음에 8번 붙일게요. 주황색 탁구공 N개와 흰색 탁구공 합해서 모두 20개가 있대요. 그럼 흰색 탁구공도 모르네. 그런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탁구공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이게 전체입니다. 아, 2개 꺼내는 게 전체예요. 2개 모두 주황색 탁구공일 확률은 19분의 1이다. 자, 문제 8번입니다. 8번에 이래 돼 있어요. 주머니 안에 주황색 N개가 있고요. 흰색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두 20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몇 개를 꺼낸대요? 2개를 꺼낸대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요, 20C2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사건은 2개 모두 무슨 색? 주황색. 아하, 그렇다면 주황색 N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는구나. 이랬을 때 이 확률이 얼마? 19분의 1이래요. 자, 전체 경우의 수 20C 2분의 내가 바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AC 2 이게 얼마? 19분의 1이래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분이 짜증날 뿐이지요. 20C 2 분모 먼저 계산합시다. 20 곱하기 19에다가 2, 1 나누는 거예요. NC2 곱하겠습니다. N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2개 곱하란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 이랬을 때 얘가 얼마? 19분의 1. 아하, 그러면 번분수에서 요쪽의 분모 2, 1, 요쪽의 분모 2, 1 사라지네요. 그러면 남은 아이들 새로 예쁘게 적어볼게요. 20 곱하기 19에 20 곱하기 19분의 n에 n-1 곱한 게 얼마라고요? 19분의 1이라고요. 엄마, 요렇게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분모는요. 크로스 곱하잖아요. 그래서 20 곱하기 19랑 19 곱하기 n 곱하기 n-1이랑 같대요. 올라라 19 날려요. 문제가 너무 잘 풀리죠.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훨씬 더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n이 들어가 있는 거요. 얘가 20이랑 같아야 한대요. 이렇게. 20을요, 여러분, 이거 2차 방 풀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이거 연속된 자연수잖아요. 4, 5, 20. 너무 쉽지 않습니까? N은 5. 주황색 5개. 8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읽어볼게요. 9번 문제는 이래요.
1부터 9까지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러면 93이네. 9개 중에 3개 꺼내는 거. 이랬을 때 공에 적힌 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A, B, C. 예를 들어서 1, 3, 5 꺼냈어. 그럼 작은 수부터 이게 A, B, C. 예를 들어서 4, 2, 3 꺼냈어. 작은 수부터 A, B, C. 요래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때 B가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케이스 분류합니다. 자, 이거 볼게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이 주머니 안에 1부터 9까지 9개가 있어요. 여기서 뭘 꺼낸대요? 3개를 꺼낸대요. 전체 경우의 수는요, 93입니다. 그죠? 그랬는데 차례대로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A, B, C라고 했는데 B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요,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B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B가 4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 B가 3인 경우, 세 번째 케이스 B가 2인 경우, 네 번째 케이스 B가 1인 경우. 자, B는요, 두 번째 수예요. 쌤,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가 A가 올 거고요. 여기 B가 올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C가 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A는요, 우선 4보다 작은 1, 2, 3 중에 하나 뽑아야 됩니다. 3C 1. C는요, 4보다 큰 5, 6, 7, 8, 9 중에 하나 뽑아야 됩니다. 5C 1. 동시에 뽑아야겠죠? 그래서 3 곱하기 5, 이거 15개. 맞죠? 그 다음에 B가 3인 경우도 보세요. 제일 작은 수 A고요. B 3이고요. 그 다음 제일 큰 수 C예요. 자, A는요, 여러분, 3보다 작은 수 1, 2 중에 하나 뽑아야 됩니다. 2C 1. 그 다음에 C는요, 4, 5, 6, 7, 8,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하나 뽑아야 돼요. 6C 1이지요. 따라서 2C1 곱하기 6C1 요거 12개. 쌤, B가 2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작은 숫자 A거든요. B 2거든요. 제일 큰 숫자 C인데요. 쌤, B가 2면 A는 1밖에 없어요. 한 가지. C는요, 그러면 3, 4, 5, 6, 7, 8, 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하나 뽑아야 돼요. 동시에 뽑아야 하니까 곱하기로 연결하겠지요. 따라서 이 아이 경우의 수는요, 7가지. 그런데 네 번째, B가 1인 경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왜냐하면 B가 두 번째 수라면서요. 이게 1이라면서요. 요거 1. 쌤, C는요? 뭐 C는 뭐 2, 3, 4, 6, 7, 8, 9 중에서 뽑으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안 뽑혀요. 그래서 B가 1인 상황은 제껴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 9C 3분의 이것도 계산해야 되겠네. 그럼 이제 9, 8, 7, 3, 2, 1, 3, 3은 9, 2, 4, 8. 3, 4, 12. 12 곱하기 7. 7, 24, 8. 84분의, 오 마이 갓. 84분의 따라서 내가 구하는 확률은 84분의 15 더하기 12 더하기 7. 27, 34. 이봐, 이거 숫자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2로 약분할까요? 17분의 42. 어떻게 하면 이런 숫자를 생각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네 문제 남았어요. 우리 오늘은요, 문제 3번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또 내일 녹화해서 올릴게요. 여러분, 정말 좋죠? 저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출근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때 영상으로 확률의 덧셈 정리 6건까지 다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다음 주에요. 뭐지? 조건부 확률. 네, 조건부 확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내요, 여러분. 자, 키가 모두 다른 4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에 서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명보다 키가 클. 문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전체부터 찾아요. 키가 모두 다른 네 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전체 4팩토리얼. 그런데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에 서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사람보다 키가 커야 한다. 아,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서는 사람, 요거 전체 4팩토리얼. 선생님,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두 번째 서는 사람이 요쪽에 서는 사람보다 키가 더 이렇게 대가리는 하나 더 커야 된대요. 얘는 관계없대요. 그랬을 때 그럴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키가 모두 다른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 제일 큰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여기 그 누가 서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양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크겠지요. 그런데 얘가 2등으로 큰 사람이 쓴다면 그럼 제일 큰 사람은 어디 서야 해요? 여기 서야 해요. 맞죠? 제일 끝에 서야 하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고요. 자, 제일 큰 사람이 두 번째 서는 경우. 제일 큰 사람이 두 번째 여기 이제 제일 큰 사람이 섰다면 나머지 세 명은요. 어디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세 명은 그냥 배열하면 됩니다. 3팩토리얼. 그런데요, 만약에 두 번째로 큰 사람이, 두 번째로 큰 사람이, 왼 2번에 서는 경우, 왼 2번이 여기. 선생님, 두 번째로 2인자, 두 번째로 여기 큰 사람이 섰어요. 그럼 1인자는 어디 서야 돼요? 여기 서야 돼요. 제일 큰 사람. 그죠? 고정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뭐야, 이거. 엄마, 방금 이상한 화면이 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선 사람이요. 여기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 서면 안 돼.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1인자는 여기 고정이 한 가지. 그럼 나머지 두 명이 여기 세우면 되잖아. 서는 경우 나머지 두 명 배열 2팩토리얼. 따라서 내가 바라는 사건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4팩토리얼 분의 첫 번째 케이스 3팩토리얼, 3팩토리얼 또는 두 번째 케이스 2팩토리얼. 와우, 이걸 다 계산해야 돼? 4321분의 3, 2, 1, 6명, 2, 1, 2명, 3, 2, 6, 6, 4, 24분의 6 더하기 2, 8, 24분의 8, 8, 3, 24, 3분의 1. 어쨌든 3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딱 전체 구하고 내가 말하는 사건 경우의 수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문제 11번입니다. 6등분화 원판에 파란색 연두색 포함한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아하. 파란색, 연두색, 나머지 이거를 그냥 플러스로 표시할게요. 플러스 4개. 이거를 어디에? 원판에. 원판에 칠하려고 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요. 원판에 칠하려고 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요. 6개 원판이므로 5 팩토리얼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사건 뒤에 나와요. 파란색 맞은편에 연두색. 이거는 뭐냐면 의자 앉힐 때 엄마 아빠 마주 보는 거랑 똑같은 걸 지금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배운 것들이 다 표현이 바꿔서 나와요, 여러분. 아,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확률에서 저 정말 짜릿해요. 보세요. 파란색 맞은편에 연두색. 그러면 파란색과 연두색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그죠? 그래 놓고 나면 나머지 4개의 색은 어떻게 돼요? 그냥 배열입니다. 왜냐하면 파란색, 연두색을 앉히는 그 순간 지금 회전 멈춤이라고요. 자리 고정이라고요. 위치에 구별이 생깁니다. 그래 놓고 나머지 4개 배열.
이거는 그냥 배열이에요. 원형 배열 아니에요. 4팩토리얼이에요. 그래 놓고 나면 내가 말하는 사건의 확률은 5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이건 쉽다. 5분의 1.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딱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문제 12번입니다. 놀이기구가 8명이 이제 함께 탈 수 있대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네. 그런데 여학생 4명과 남학생 4명이 놀이기구에 타는 자리를 임의로 배정할 때, 자, 임의로 배정. 위치 구별하는지 보세요. 보트 앞쪽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위치 구별이 있어요. 맞죠? 위치 구별이 있을 때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는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8명 일렬로 배열하는 거와 같습니다. 8팩토리요. 선생님이 말은 일렬이라고 했지만 위치에 구별하는 경우는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사건 보세요. 여학생이 서로 뭐시 이웃하지 않게 배정한대. 선생님 근데 이웃이 뭐예요? 바로 옆에 앉거나 바로 앞뒤에 앉을 때 우리는 이웃한 걸로 본대. 그럼 예를 들어서 여학생 앉히면 이거는 이웃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웃하지 않으려면, 자, 우선 여학생이 앉는 자리부터 비끔칠해 볼게요. 선생님, 만약에 여학생이 여기 앉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앉으면 안 돼. 그러면 쌤, 여기는 앉아도 돼, 맞지요? 여기 앉았기 때문에 여기 안 돼. 여기 앉았기 때문에 여기 안 돼. 쌤, 그러면 뒤에는요? 여기 안 앉았으니까 여기 앉아도 되고 안 앉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만약에요. 여기 안 앉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기 앉으면 여기 반드시 앉아야 돼. 왜냐하면 여학생 4명이거든요. 이거 이웃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맞죠?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러면 쌤. 네? 미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여기 앉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앉대, 여기 앉아. 그러면 딱 4명 앉혀지네. B금진 부분끼리 앉던가 아니면 X친 부분에만 앉던가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B금친 부분에만 앉던가 X친 부분에만 앉던가 둘 중 하나네요. 그러면 B금친 부분에 여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바라는 사건이잖아요. B금친 부분에 여학생 먼저 앉히고 남학생 떨거지 이렇게 4명 앉히던가 또는 X 표시된 자리에 여학생 앉히고 나머지 떨거지 남학생 앉히던가. 요 상황입니다. 선생님 이게 뭐라고 하나하나 적어줄게요. B금 여학생 나머지 남학생. 이거는 X 표시 여학생 요거는 나머지 남학생. 요렇는 경우예요. 아하, 이거는 우리 간단하게 하면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이 몇 개 있는 건가요? 2개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바라는 확률은 8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곱하기 2 곱하기 2 따라서 8, 7, 6, 5, 4, 3, 1, 4, 3, 1 하나 약분할게요. 4, 3, 2, 1, 2 4, 2, 8, 3, 2, 6 그래서 이거 7, 5, 35분의 1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13번입니다. 문제 13번도요. 보세요. 때에서 딱 잘라요. A에서 B로의 함수 F를 만들 때, 자, 전체 먼저 해볼게요. A, T, U, V에서 B, 5, 6으로 화살표 보냅시다. 얘가 보낼 수 있는 화살표 3개, 야도 3개, 야도 3개. 전체 함수의 개수는 나 왜 이래. 화살표 3개 아니지요. 지금 5, 6 2개잖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제 집중력이 이제 마팅이 가는 거라. 얘도 2개, 5, 6 중에 하나니까. 얘도 2개, 얘도 2개. 그래서 함수 2의 3승 8개. 이 중에서 자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해야 한대요. FT랑 FU랑 FV랑 더해서 함수 값들이 더해서 얼마 돼야 된다고요? 16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5랑 6으로 16을 어떻게 만들어요? 5 더하기 5 더하기 6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왜 앞에서 그 같은 것이 여러 번 나오는 거. 지금 5가 몇 번 나와요? 두 번. 5 두 번, 6 한 번. 요거 배열하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3개 배열하는데 5가 2개 겹치잖아요. 세 가지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FT의 값이랑 FU의 값이랑 FV의 값이랑 일일이 구해요. 이게 5가 되고 이게 5가 되고 이게 6이 되던가 이게 5가 되고 얘가 6이 되고 이게 5가 되던가 이게 6이 되고 이게 5가 되고 이게 5가 되던가 이거 지금 다른 경우예요. 왜냐하면 화살표 가는 방향이 달라요. 이거는 T가 5로 가는 거고 이거는 V가 6으로 가는 거고 이건 U가 6으로 가는 거고 이건 T가 6으로 가는 거고 지금 이 경우가 달라요.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구하던가 뭐 이렇게 일일이 써서 구해도 되고 요거처럼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반복되는 것이 나타날 때 그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세 가지 구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내가 구하는 확률은 8분의 3입니다. 아이고야 되네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는요 제가 내일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